자, 교재는 65페이지 시간적 적용 범위입니다. 자, 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자, 법률이 변경될 때 종전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 규정, 즉 부칙 조항을 따라 두었다는 겁니다. 자, 그랬다면 잘 읽으세요. 종전법입니다. 종전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경과 규정을 따라 두었다고요. 즉, 자, 법률이 변경되어서 그 행위가 비범죄화되었다 하더라도 종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부칙 조항을 따라 두었다면 그때는 이 부칙 조항에 따라서 종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조 2항이 되어서 면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벌성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죠. 자, 2번.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나가서 도박 행위를 했다는 거죠. 우리 형법은 도박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주의에 따라서 이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는 도박죄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습니다. 7조입니다. 7조에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하여는 외국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의해서 벌금형의 전부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이 포함되죠. 그래서 7조에서 말하는 형의 전부 일부에 집행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 판결을 말합니다. 무죄 판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자, 형벌법규 자체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입니다. 이 다른 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조 2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을 때에는 그 밑에 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조 2항 여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맞는 얘기죠? 다 맞는 얘기인데 1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자, 범죄에 의해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형에 산입한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행된 형의 전부 일부를 산입한다. 필요적 산입이죠. 해설 가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이 7조가 은근히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올라가서 2번입니다. 자, 2번도 아주 중요한 판례고요. 뒤에도 자꾸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최신 판례인데, 자, 법률 제정 당시부터 또는 폐지 이전에 스스로가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했습니다. 그래서 효력 상실을 예정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이런 법령이라면 그 유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법률 변경이 아닙니다. 법률의 변경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갖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률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유효기간 경과 전에 행하여진 법령 위반의 가벌성은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유효기간이 경과했을 때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지 경과하기 전이라면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벌성은 소멸되지가 않아요. 여전히 존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자는 여전히 처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이 판례 은근히 잘 나옵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3번입니다. 형 재판이 확정된 후에 법률이 변경됩니다. 자, 그래서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형 집행 면제가 되죠. 자, 1조 3항 얘긴데 이때는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을 때만 구성요건 요소가 되어 있지 형이 군법보다 가벼워진 것은 구성요건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됩니다. 해설 갑니다. 해설 가보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행위가 범죄로 구성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밑에 가벼워졌을 때에는 해설 나와 있듯이 설명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확정된 형을 그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자, 올라가서 4번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 A를 기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투자금을 수령했는데 누가요? 캐나다 시민권자인 갑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캐나다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캐나다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을 기망 사기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다면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피해자가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형법 제6조 보호주의에 따라서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올라가 보시면 갑의 행위가 캐나다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고 소추나 형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즉 상호주의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옳은 질문입니다. 3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법무사 등록증 대여를 처벌하는 법무사법 조항이 더하여 자, 2017년 12월 12일자에 몰수 추징 조항이 뒤늦게 신설됩니다. 신설되었다. 언제? 12월 12일자에 신설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2014년부터 2018년 4월 9일경까지 잘 보세요.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14년 1월부터 18년 4월 9일경까지란 말은 자, 그러면 신설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신설된 날짜는 2007년 17년 12월 12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14년 1월부터 18년 4월 9일 그 사이에 있는 거죠. 2017년이기 때문에 자, 그랬다면 자, 몰수 추징 조항이 신설된 날짜는 12월 12일입니다. 그러면 밑에 그 이익 전부가 추징되는 게 아니라 이 조항이 신설된 이후부터 금액에 대해서만 몰수 추징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경우에는 몰수 추징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몰수 추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죠. 자, 해설도 가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개정된 법무사법이 시행된 이후 동그라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이 취득한 금품이나 그 이익만이 몰수 추징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해금지 원칙 때문에 행시법주의 때문에 몰수 추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경찰 문제네요. 경찰 2차인데 경찰 시험이 어려워요. 최근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체결 및 수수 행위가 금품 수수 행위가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자, 영역 외에서 홈페이지 개설 장소나 출자금을 수령한 장소가 영역 외라 할지라도 금품 수수 행위가 영역 내라면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행위와 결과지 발생지 중에 어느 하나만 우리나라에 걸쳐 있으면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3번이죠. 자, 미 합중국 군대의 군속 중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소파 협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 여성과 결혼도 했고 그래서 가정도 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랬다면 소파 협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 형법이 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옳은 질문입니다. 4번 영역 바깥에서 미성년자 약취인지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세계주의입니다. 세계주의이기 때문에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자, 됐죠. 다음 페이지. 4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읽어볼게요. 자,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 지하철에서 자, 밑에 여자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몰래 촬영했다. 그래서 성폭력 범죄 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것을 몰래 촬영해서 보관하고 있던 중에 우리나라 형법이 넓은 의미의 형법이죠. 이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개정되었느냐면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고 그리고 부칙에서는 그 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토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1번 갑에 대하여는 우리 형법 제3조 속인주의죠. 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2번 법정형 관련해서 국법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법정형이 변경되었다면
자, 적용되지만 반성적 고려가 아니라면 개정 전의 법이 적용된다. 자, 이 반성적 고려라고 하는 것이 다 최근 판례에 따라서 다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성적 고려란 말을 안 써요. 그게 어떤 판례지?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2022년 12월 21일자 전합 판결이죠. 그렇죠? 요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반성적 고려인지 아닌지를 따졌거든요. 근데 요 2022년 12월 22일자 판례부터는 이 반성적 고려라는 말을 안 따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 나오니까 출제가 되니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형이 가벼워졌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거죠. 그렇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것입니다. 그때는요. 일체 반성적 고려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형법 제1조 2항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예요. 형사법은 일단 무시하시고 형사법 326조 4호라는 것이 뭐냐면 면소 판결입니다. 면소 판결. 우리 형사법 할 때 배우죠? 확사 공패할 때 그 패가 바로 4호입니다. 면소 판결을 때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비범죄화가 되었을 때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을 때 1조 2항이 중에서 면소 판결 여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뭐뭐 여부를 따지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올라가 보시게 되면 반성적 고려란 말을 안 쓴다고요. 요즘은요.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읽어보리라 마나 다 틀렸습니다. 옛날에는 따졌어요. 지금은 안 따집니다. 3번 갑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법 시행이 되었을 때는 갑에게 신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주 위반이 아니죠. 이것을 부진정 소급위법이라 합니다.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범죄 부진정 소급위법. 그래서 이때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고 우리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공개명령 제도는 보완 처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한다 하더라도 원칙에 반하지 않는 거예요. 즉 공개명령 제도는 보완 처분이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은 옳은 지문이죠. 5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입니다. 자,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련하여 규정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률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가벼워졌을 때에는 자, 밑에 어떻게 됐다고 이건요? 이것은 법률 변경에 따라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거나 가벼워졌을 때는 옛날에는요. 반성적 고려인지 아닌지를 따졌지만 지금은 앞에서 판결로지 읽었듯이 일체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무조건 행위자에게 유리한 1조 2항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조 2항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범죄화 되었다면 면소 판결 때리는 것이고 가벼워졌을 때는 가벼운 형을 때리는 겁니다. 2번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 행정명령, 조례 등의 구성요건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변경에 따라서 범죄가 비범죄화되었거나 가벼워졌다면 그때는 형법 제1조 2항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은 법률이 바뀐 거잖아요. 1번은 법률이 바뀐 것인데 2번은 법령이 아닌 고시 등이 바뀐 겁니다. 그렇더라도 역시 그 다음 똑같죠? 여기 보시게 되면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가벼워졌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가벼워졌을 때는 그때는 1번도 1조 2항이 적용되듯이 2번도 1조 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든 고시가 바뀌든 간에 그때는 일체 여부를 따지지 말고 1조 2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떨 때? 비범죄화 되었거나 가벼워졌을 때. 자, 3번입니다. 자,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입니다. 다른 법령이 변경되었을 때 1조 2항을 적용하려면 자, 그 밑에 범죄 성립 및 처벌과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범죄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법세 변경에 해당돼야 되는 거예요. 즉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때 1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석을 하면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을 때에는 1조 2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법령이죠. 법령이 바뀐 것이고 여기는 고시가 바뀐 것이고 여기는 다른 법령이 바뀐 거예요. 다른 법령.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아시겠죠? 여기는 법령, 여기는 고시, 여기는 다른 법령입니다. 자, 그랬다면 1번과 2번은 전부 다 이런 거 여부를 따지지 말고 2항이 적용되겠지만 다른 법령일 때에는 이 1조 2항을 적용하려면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때 1조 2항이 적용되는 것이지 반대해서 가면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면 1조 2항을 적용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체계 되셨어요? 체계가 확실히 정립해야 됩니다. 이 세 개 중에 뭐가 튀어나올 줄 몰라요. 이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제가 계속될 겁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이것도 풀었는데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했습니다. 특정해서 그 예정되어 있던 법령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곧장 효력이 상실됩니다. 앞에서 했잖아. 이건 뭐가 아니다? 이거는 더 이상 법령 변경이 아닙니다. 법령 변경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기간 날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날짜가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변경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2번. 1번은 많이 출제가 됐죠. 자, 포괄일제가 되는 개개의 범죄 행위가 전후에 걸쳐서 행해졌을 때에는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실행종료시, 범죄 실행 종료시법이 바로 신법이 된다는 거죠. 그 법 갖고 처벌하면 되겠습니다. 비교하여야 한다 하면 틀리죠. 그 정도는 다 알 것이고. 자, 형이 국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법에 따라야 하지만 신법에 이 부칙조항, 경과기준을 두어서 이것을 배제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됩니다.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칙조항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위에 대한 종전법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 부칙조항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때는 신법 우선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겁니다. 반한다, 틀렸습니다. 3번은 한국인 갑 그랬죠. 왜곡입니다. 한국인이 있기 때문에 속인주의가 됩니다. 4번 중국인 중국 북경시니까요. 외국 사람이 외국에서 그 말입니다. A명이 여권 발급 신청서를 위조했는데 이것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외범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이 사문서 같은 경우에 사문서 위조죄죠. 사문서 위조죄인데 이것은 우리 형법에 재판권이 없다 이렇게 했던 판례입니다. 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 1번은 뭐 7조 얘기니까요. 필요적 산입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인신매매죄 영역 바깥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주의.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요. 3번 재판 집행이 확정된 후에 비범죄가 되었을 때는 무효가 아니라 형 집행이 면제가 됩니다. 자, 4번 타 법령에 적용되지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가 됩니다. 형법 제8조 얘기죠. 자, 8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법률 변경이 있더라도 형의 변경이 없을 때는 1조 1항에 따라서 행시법이 적용됩니다. 맞죠? 2번 법정형이고 청고형, 처단형에 의할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3번 반성적 고려란 말 지금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그쵸? 자, 면책조항이 추가되었을 때는 제2항에 따라서 개정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면책조항이 추가되었다는 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뀐 거예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1조 2항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인 신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양벌 규정을 적용한다는 말은 신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거죠. 자, 9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 1번 행위시란 범죄 행위 종료시죠. 착수시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네, 종료시. 2번 이거 앞에서 푼 것 같은데. 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내국인이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증은 우리나라에서만 필요하다니까요. 외국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가서 의료행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일본 가서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 알아서 하겠지. 우리나라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의료법은 국내에서만 적용되지 외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위반죄가 안 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캐나다 설명드렸죠. 외국인의 국외법입니다. 그래서 위조 사문서 행사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죠.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4번 같은 경우에 무죄 판결로 미결 구금되어 있을 때에는 7조에 따라 형에 산입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이것이 적용되려고 한다면 하려고 한다면 무죄가 아니고 유죄가 나와야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에 7절 적용해서 산입해야 됩니다. 무죄는 적용되지 않아요.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유죄일 때에 적용되는 것 7조가 적용되는 것이지, 밑에 무죄 판결 받은 사람은 7조의 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